여기는 아닌데 이 옆에 있는 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민센터 건물이었고요. 주민센터 건물을 미추홀구랑 같이 해서 이 공간을 조성했고 행안부 마을 공방 사업이라고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이 공간 전체를 리모델링했고 그 안에 이제 컨텐츠를 채우는 역할들을 이제 저희 회사나 저희 친구들과 같이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현재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왜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지 이제 먼저 최고의 환한 미소라는 저희 회사 법인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빈집 원인, 제가 생각하는 원인들, 그리고 이 원인들이 저희가 잡았을 때 그게 잘못 생각했었을 때, 이게 좀 잘 안 됐구나,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은행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저도 좀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 저는 그 인하대학교를 그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가나 뭐 이런 과를 전공으로 졸업했던 건 아니고 의류학과라고 이제 패션을 전공하는 이제 학과를 나왔는데요. 이 과를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천에서 일자리가 매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서울로 다시 주소를 가야 된다든지 이사를 가지 않으면 제 일자리를 매우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면 어떻게 제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기본적인 조금 뭐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이 있었던 그 청년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건데요. 저는 바로 인하대 졸업하기 직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냥 뭐 아무 아이템이 뭔가 있었던 창업을 가졌던 친구는 아니고 창업을 하면 그때 이제 뭐 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마중물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을 해서 어떻게든 내 삶을 지역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만약에 이제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급여를 많이 받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제가 이제 그쪽 주거비와 이제 인천의 주거비를 차이를 봤었을 때는 인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한 그 2011년인데 한 4월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2024년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제가 이제 시점이 이제 현재 나이는 41살입니다. 28살, 27살 정도 때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대학교 말 되면 뭐 이런 스펙들을 많이 막 모으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냥 단순히 이런 스펙들을 모으는 그런 청년이었고요. 이걸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토익, 토스, 공모전, 제2 외국어, 해외 봉사활동, 컴퓨터 자격증, 한자 자격증 등 뭐 다양한 것들을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각성하게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세상을 직접적으로 바라봤던 제일 계기는 어떤 여성을 한 명 만나서입니다. 뭐 이게 왜 빈집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집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집이 언제 가장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미래를 꿈꿔야 되고 미래를 꿈꾸려면 가족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으려면 어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고백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 뭐지? 나를 갖다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돈으로 이제 한번 계산해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랑 좀 잘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27살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스펙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뭐 학교 때도 이제 어, 뭐 운동이라든지 뭐 많이 교수님 말씀 잘 안 듣고 말썽 피우고 막 이래가지고 학점도 제대로 많이 못 받고 조금 이런 좀 좋지 않다 보니 과연 제가 직장을 갈 수 있는 것들이 급여는 얼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친구랑 미래를 꿈꾸면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주택에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를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급여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확인했었을 때 한 2,800만 원 정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 조금 이제 제가 취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진 이런 스펙으로. 그런데 이게 이 2,800만 원이라는 급여와 그리고 전세 이제 이 급여를 바탕으로
어떤 이 친구랑 만나려면 그러면 주거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내가 이 친구랑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를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면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을 때 전세 한 3억 정도는 제가 좀 가지고 있어야 이 정도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7살 때. 그런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2,800만 원의 급여를 가지고 전세 3억을 만드는 일은 너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조금 현실적 괴리감을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좀 약간 대충 대학을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대학교를 인하대학교를 갔긴 하지만 제가 진짜 의료학을 좋아해서 간 것 같지도 않고 의료학을 간다고 해서 또 제가 원하는 취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취직 자리가 인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좀 너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실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직장을 단순히 급여로만 제가 좀 많이 확인을 했었었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어떤 그 이성을 만났을 때도 조금 대충 할 것 같았습니다. 참 좋은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전세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사실 그 친구랑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렵구나. 이게, 어, 누가 이제 금전적인 교육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됐더라면 제가 훨씬 더 좀 잘 진행됐을 텐데 그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결혼할 것 같았고 또 대충 결혼하면 대충 부모했다가 나 대충 죽겠구나. 사실 뭐 그 초중고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저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행복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나도 뭔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진행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해서 했던 사업은 약간 빈집이랑 좀 비슷합니다. 워낙 이제 제가 잉여 자원이었고, 조금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좀 유망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지역에 버려진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부동산, 금융, 뭐 다양한 법적 제도화 안에 있는 그 정책적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경쟁에 치열했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좀 많이 지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버려진 거 그리고 우리 마을에 버려진 거 아무도 쓰지 않고 가져가기만 해도 행복해하는 거 그런 아이템들이 없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아이템은 사실 폐연수막으로 다양한 패션 제품들을 만드는 일들을 10여 년 전에 했었거든요. 이 보시면 여수에서 있었던 패션쇼 현장입니다. 뭐 약간 그때 여수시에서 용역 발주해서 한 1억 얼마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제가 제 패션쇼로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뭐 여기 보시면 032 구월동 롯데백화점에서 행사했던 현수막을 가지고 패션쇼를 갖다가 제가 거기 가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했었던 거는 당연히 월세가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고 창업을 했는데 경쟁력이 없다 보니 지역 내에서 버려진 걸 찾고 버려진 걸 찾는 것 중에서 인하대 각종 대학교 안에서 저는 인하대를 관점을 봤으니까 인하대는 자꾸 현수막을 바꾸는데 그 현수막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것을 단순히 버리더라고요. 어,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쉽게 버리지? 이것도 원단인데?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원단들을 쫓아가다 보니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 구청에서 이것을 전부 다 일괄 수거합니다. 일괄 수거해서 여기에서 뭐 봉제 제품을 포대자루를 만든다든지 소각한다든지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각을 하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막 따라다니면서 구청을 갔었을 때 이 구청에 있는 현수막 담당자분들도 이게 폐기물로 처리가 되지만 사실 뭐 그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라는 환경 호르몬도 나오고 매우 좀 안 좋다. 이것에 대한 다양한 어떤 아이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모두 다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많이 제가 가지고 이게 유력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의류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이라는 것을 다양한 아이템들을 갖다가 제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봉틀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줄 알았습니다. 뭐 이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뭐 손으로 만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었던 디자이너가 꿈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패션쇼의 그 현수막을 보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갔던 거는 현수막은 이제 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환경오염을 이렇게 해서 피부에서 닿으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너무 앞섰을 수도 있는데 그 폐연수막을 인조 가죽으로 만드는 특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폐연수막 자체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위에도 코팅하고 밑에도 코팅하고 폐연수막 자체가 코팅제를 갖다가 뜯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특허를 제가 만들고 그 특허를 통해서 이제 제품들을 막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뭐 구두를 막 21만 9천 원에 만들어서 롯데백화점에 입점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좀 많이 그렇게 겪었던 것 같긴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제품들의 현수막 글자들이 많이 보여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때 언론도 많이 노출되고 뭐 이렇게 진행은 됐지만 이게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이 아이템은 거의 기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슈는 됐지만 산업으로 발전되지는 못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이 수익 모델로 해서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저희 그때 팀원들이 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5명들이 계속 월세 때문에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너무 힘들다. 봉제 제품을 하고 환경을 살리고 이런 건 너무 좋으나 나의 월세를 아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있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주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다양한 아이템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에는 부동산.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수익 모델 중에서는 가장 핵심을 잡고 있는 건 부동산입니다. 금융 비즈니스와 부동산 비즈니스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매우 크거든요. 뭐 무신사를 통해서도 봐도 되고 뭐 다양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는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저까지 밑에 말단인 월세를 걱정하게 되는 부분부터 좀 저는 이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해서 동료 5명이 이제 미래를 좀 어둡게 하고 그 친구들 부모님들도 이제 저를 막 이제 왜 창업을 해서 앞길을 막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조금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빈집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빈집의 원인인데요. 그 제가 생각하는 빈집의 원인으로 그때 당시의 빈집의 원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26만 채 빈집이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이제 뭐 빈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옛날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생각했었던 옛날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온 부분이고요. 1995년도부터 2017년까지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빈집들이 있는데 인천의 빈집하고 이제 서울의 빈집 보시면 꽤 많은 빈집들이 현재 2027년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빈집들은 거의 다 뉴타운을 진행하지 못했던 그 곳의 빈집들을 많이 예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국토교통부의 황희 의원이 지금은 이제 의원이 아니신데 의원님이 이제 요청해가지고 받은 자료였는데 이것은 이제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빈집에 대한 사이트는 그 공가랑이랑 뭐 소규모 빈집 알림 2라고 하는 공간 사이트가 있었는데 소규모 빈집 정보 알림 1호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는 빈집 자료는 전부 다 그쪽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URL은 나중에 이게 뭐라고 하죠?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도별로 빈집수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빈집이랑 지금 그때 2017년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천은 상대적으로 5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매우 열심히 어필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정부 관계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빈집과 민간 활동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빈집과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바라보는 빈집의 종류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빈집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활동가들의 입장에서는 지역 내 빈집들은 사실 반지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단독 이제 빌라들이 많이 지어졌고 빌라 반지하들이 많이 비어서 이제 이 반지하에 대해서 이 거주 문제, 윗부분, 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주거권을 침해받는 것들을 갖다가 우려를 해서 이 빈집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노후화된 그냥 주택들을 이제 개발 차원에서 이제 그 거주를 시키고 이주를 시키고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이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주택들을 갖다가 수치화하는 작업들을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관계자는 단순하게 이제 5년에 한 번씩만 무조건 이거 빈집 조사를 했거든요. 빈집 소규모 특별정비법에 전에 5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뒤돌았으면 이 빈집 정보가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구조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빈집이었다가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니까 그 뭐 다음 연도에 이 빈집을 부수면 부셨어도 그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 정보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접하는 정보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5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나온 자료라서 거의 다 맞지 않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게 이제 뭐 주택에 대한 비율이고요. 이게 빈집중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로 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이것은 거의 다 이제 전남에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빈집 소규모 특별정비법이 발의되고는 빈집 철거 정책 사업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빈집들을 철거하고, 뭐 슬레이트 철거할 때 조금 더 뭐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빈집을 노후화돼서 방치해서 뭐 좀 혐오 시설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방식대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뭐 하여튼 뭐 네, 하여튼 전라도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박업 다자유라든지 이렇게 조금 우회적으로 숙박업을 좀 제주도 특별시다 보니 그 숙박업에서 조금 규제 혜택을 줘서 빈집을 조금 더 숙박업소로 좀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를 치면 그 이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빈집이랑 이제 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그리고 민주택 등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가는 이제 반지하나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시민들은 빈집이라고 하면 나도 빈집 좀 쓸 수 있나? 이런 관점으로 좀 이제 접근하기 시작을 했고 빈집 소유주들은 빈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세는 안 나가는데 이거 정부가 조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빈집 소유주들은 또 빈집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긴 합니다. 그런데 빈집에 좀 이게 좀 악용할 수 있는 좀 거가 뭐냐면 1년 동안 이제 빈집 조사를 하고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를 한 번만 켰다 껐다만 해도 빈집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열심히 행정적으로 뭐 제도를 막 발전을 하더라도 이 빈집의 정의 자체가 조금 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빈집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의 관점은 주거권이 너무 힘들다 보니 우리의 주거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주거를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에서 이런 관점들을 조금 많이 가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뭐 1차 투기, 2차 투기, 뭐 5차 투기까지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부동산이 약간 좀 하락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뉴타운이 잘 안 돼서 부동산이 이제 쭉 더 내려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도 들어왔고 좀 그런 맥락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사실 이 도시재생 사업들이 조금 저는 이제 많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핵심은 부동산이 상승해서입니다. 뭐 빈집을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건물주분들이나 소유주분들한테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규제가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빈집을 다수 매입을 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이거 너무 어렵고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부동산이 더 오르니까 내가 조금 더 뭐 고점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현장과 시장과 정책적으로 조금 더 다 약간 좀 언밸런스 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투기가 이제 저희들의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기가 이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빈집들을 위탁 관리 그리고 빈집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서도 한 가지가 이제 뭐, GDP 대비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만큼 자기의 높냐 했을 때, 나라별로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이제 저희는 이런 근거 자료를 통해서 이건 좀 맞지 않은 세상이다.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생각했고,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빈집은행을 조금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좀 간편하게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뭐, 4번 보시면 토지 부동산 소유 불평등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은 다수의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계실 텐데요. 그 부동산 개인이나 법인이나 뭐 이를 보시면 상위 10%가 뭐 개인 소유자의 65%를 가지고 있고요. 법인 토지 소유자 중에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면이 딱 이렇게 막혀져 있는 이제 한국에서 몇 개의 법인들이, 소수의 법인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조금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조금 가졌던 것 같고 약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자꾸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이제 그 뭐 실현 자본 이득이나 임대소득 즉 이제 뭐 그냥 일하는 것보다 임대를 통해 가지고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일도 편하고 좀 좋다라고 뭐 이렇게 어른들은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저희는 이제 가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조금 빈집에부터 다시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같은 맥락이고 아파트 공화국이다, 부동산 불패신하다, 토건 국가다, 뭐 지대 추구 사회다. 사실 저희 지금 초반에 했었던 동료들이 아직도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막 진행을 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는 저희 회사가 그나마 좀 탄탄하게 잘 진행되는 이유 중에는 하나는 이 가장 낮았을 때 저희가 빈집들을 꽤 많이 매수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이제 저희도 버티는 것이 빈집을 통해서 버텼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버티고 있는 저희의 모순적인 모습을 좀 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적인 것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다시 풀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저희의 관점이고요. 네, 뭐, 무튼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든지 부동산 불패시나 토건국가, 지대 추구 사회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좀 불편했고, 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된다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빈집은행 저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현동 62-7 주민센터 용현 1사동이 있었는데 그 인하대 옆에 있는 주민센터가 용현 4동 센터, 저희 이제 그 수봉산 쪽에 있는 것이 용현 1동 주민센터인데 주민들이 이제 많이 신도시나 이런 데서 유출되시니까 한 동으로 모두 다 이게 귀결되게 됩니다. 용현 1, 4동으로 종합 새롭게 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용현 1동 주민센터가 비게 됐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 공간을 임대해서 활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활용하게 됐던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주변에서 많이 그 원도심에서 살았었는데요. 빈집은 인하대랑 가까이 있지만 가운데 고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인하대 쪽은 이제 월세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비싸고 고속도로에서 좀 더 위쪽으로 산 쪽으로 오면 이쪽은 이제 원도심이라서 월세가 엄청 좀 더 저렴합니다.
저희는 이제 월세를 저렴한 곳에서 조금 거주를 하고 싶었다 보니 용현 일동에서 많이 거주하고 사무실도 이쪽에서 막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고독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 마을 근처에 그 한 번 딱 일어났는데 그 그 집에서 세입자가 또 고독사가 1년 안에 또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집에서 두 명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분들이 매우 흉흉해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고독사가 일어나고 마을에 이렇게 누가 돌아가셔도 냄새가 날 정도로 해야만 이제 알 정도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동장님께서 좀 그렇게 인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약간 잉여 세력처럼 막 현수 막 찾으러 다니고 막 그 봉제하고 젊은 애들이 막 모여서 막 이렇게 패션쇼 하고 이런 저희 팀들을 보면서 이런 고독사된 집이 있는데 혹시라도 너희가 활용할 수 없겠냐라는 제안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 단순히 월세만 좀 낮아지면 무조건 다 예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독사된 분의 단독주택을 무상임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빈집은행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약간 순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먼저 보여드리면 그, 어, 잠깐만요. 네. 이 고독사된 집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 공간을 임대하다 보니, 이 임대한 공간을 정말 너무 빈 집이었고, 고칠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기업에 연계해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 집을 갖다가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었을 때는 거의 다 고쳐주는 뭐 기업들이나 뭐 기관이나 이런 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저희의 경쟁력이 없었다고 생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고용노동부 지역특화 사업이라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노동부 지산마시라고도 뭐 잠깐 줄여서 그때는 썼던 것 같은데 약 한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지원 사업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었을 때는 이 빈집을 그 뭐 현장으로 두고 뭐 이 집을 갖다 수리하는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이 그 청년들은 자격증을 따게 되고요. 이 빈집은 이제 고쳐서 3년 동안 저희가 쓰고 이제 무상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이제 공모 사업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모 사업이 됐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일자리 창출 모델로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을 좀 단연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빈집은 지금 이제 건설 현장은 더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방수면 방수, 뭐 도배면 도배, 목공이면 목공, 뭐 단열이면 뭐딱 그 자기 분야가 주전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조적을 하시는 분이 뭐 미장을 한다거나 뭐 용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제 그런 그 분들보다는 다기능공들이 좀 더 일자리 창출에는 맞고 그런 분들이 지역 내에서는 훨씬 더 필요하고 빈집 수리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측에서 보시면 우측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방수 자격증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사실 뭐 건설에 관련된 자격증들은 뭐 방수, 도장, 미장, 뭐 건축 기사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제 따면서 이렇게 이제 빈집들을 갖다가 수리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맨 왼쪽 하단에 보시면 농막 짓기까지 수업을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집을 갖다가 빈집이 있는지 자체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보통 그냥 뭐 원룸 살다가 오피스텔 살다가 뭐 이렇게 뭐 직장 근처에서 하는데 이렇게 집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뜯어보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조금 시각의 전환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약간은 중장년층 분들은 뭐 빈집이고 뭐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농막으로 귀농 귀촌으로 생각을 하셔서 내가 직업적이거나 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농막 짓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이 빈집 은행이거든요. 뭐 좀 단연간 이 공간들을 막 운영하고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운영이 종료됐고 그 옆에 있는 건물로 저희 빈집은행은 옮겨갔습니다. 예. 이 공간의 조성은 그 소유권은 미추홀구청이었고요. 이 리모델링 사업은 행안부 마을 공방 사업으로 진행됐었고, 이 공간은 사실 위탁 사업은 아니었고, 저희는 임대로 해서 이 공간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 이 공간을 임대로 운영했던 이유는 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은 전혀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추홀구청에. 왜냐하면 좀 독립적인 저희의 조금 뭐 자유롭게 좀 공간을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제 행정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행정에 너무 이제 좀 그 뭐라고 그러지? 조금 그 행정 전달 체계로서밖에 할 그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행정 전달 체계가 조금 잘 안 됐기 때문에 빈집이라는 것이 발생됐고 위의 빈집을 해결하려면 이 기존 내 전달 체계를 통해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만의 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임대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나 뭐, 타 지역에서도 저희 공간을 많이 왔었는데, 그 저희한테 이제 가장 조금, 저희 그 도전 중에서 좀 제일 좋게 봐주셨던 거는, 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너희들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많이 좋게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도시재생 앵커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예산이 없으면 운영이 잘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좀 준비된 팀들이었고, 이걸 통해서 많이 좀 발전한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한테 많이 오시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한테 좀 주목받게 됐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빈집은행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저희가 이제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운영 공모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청에서는 단순히 이 친구들한테 임대를 해줬는데 오 여기 창진원에서 이제 뭐 이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받아서 마을에 막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저희를 매우 신기해 하셨는데 이 공간에서는 빈집을 가지고 뭐 많이 고쳐보고 재료를 만드는 메이커 스페이스로 조성이 됐습니다. 1층에는 건설 자재를 통해 가지고 뭐 책상도 만들어 보고 외벽 뭐 단열도 해보고 뭐 미장도 해보고 이런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뭐 3D 프린팅 봉제실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2층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뭐 전체 한 80명 정도 되는 공간에 그 강의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최근에는 여기는 이제 도배 연습실로 만들어서 도배 학습장으로 전부 다 만들어서 도배 자격증 따는 공간으로 많이 만들었었고 우측에는 뭐 약간 스마트팜 연습해보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10개의 소호 사무실을 만들었고 공유 오피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어, 참 그 열악한데 꿈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빈집은행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거는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빈집을 통해서 주거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 주거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까지도 만들어내지 않으면 또다시 빈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기 이제 10개 공간들이 만들어졌고 사실 지금 이 10개 공간들이 잘 진행돼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딴데 이사를 갔지만 매우 조금 이제 확장성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때부터 이제 준비됐던 팀들 중에서는 이제 공인중개사도 있고 뭐 그 인력사무소도 있고 사실 이제 빈집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필요한 것 중에서 인력도 필요하고 자본 조달도 필요하고 뭐 공모사업도 행정도 필요하지만 사실 행정 말고 그 외적인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축적해 가면서 지금 현재도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잠깐만요. 저희가 영상이 나왔던 것이 있는데 저희가 잠깐 이것을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버려진 빈집이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면서 동네 치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빈집이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재탄생하고 있다. 어떤 사연인지 임상재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10년째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인천 이평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처음 비어있는 집대문은 페인트칠이 벗겨졌고 집안에는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공개 주택 5채 가운데 한 채가 빈집이라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른 데는 하루 지나가면서 한시간 되면 주택이라서 골목 가서 역시 빈집이 많은 인천 남부의 주택가입니다. 3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이 집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벽지에 까맣게 곰팡이가 필 정도로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역 청년들 힘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국내 빈집과 은행처럼 빌려 쓰자는 빈집은의 프로젝트입니다. 수많은 빈집들이 고치병으로 그 시대분들이 있는 것이 고쳐서 내가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빈집 수리를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최대 5년 정도 빌려쓰는데 청년들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지출 항목중에 주거비 마련을 해서 웬만한 집을 좀 알아보려고 하면 한국은 느리게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신세대 마을에 활력까지 불어넣으면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와서 자고 하니까 비좁지. 주민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을 풀려고 굉장히 된다는 거지. 빈집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청년 주거와 구도심 활성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재입니다. 네, 저희 영상을 보여드렸고 사실 저희가 그때 좀 잘 진행됐었는데 진행됐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7년, 6년 뭐 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한 빈집으로 주택수로 진행했었던 거는 한 7채 정도는 주거로 이거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잘 했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었고 이 빈집 소유주들이 이제 빈집을 저희한테 갖다 주면 저희가 이제 그 공모 사업이나 다양한 자원을 조달해서 이걸 수리할 때 같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미래에 같이 살 친구들이 같이 이거 집수리해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이제 자격증도 필요하고 뭐 따야 된다 보니까 이 집을 조금 뭐 실험 도구로서 이렇게 막 이쁘게 고쳐가지고 자기가 거주하고 진행됐는데 어 사실 빈집에 자꾸 초점을 저희가 맞췄었는데 저희 지금 막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가장 이게 왜 좀 잘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부 중에 하나는 청년들한테 이 빈집을 쓰고 청약 모델입니다. 30에서 50 정도를 갖다가 한 달에 저금을 할 수가 있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쓰면 30에서 50을 그냥 청약을 넣으면 3년에서 5년 하면 자기가 조금 더 순위가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굳이 내가 30, 50을 그냥 후문에 있는 원룸에서 살 수도 있지만 빈집을 고치면서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훨씬 더 좀 거주를 할 때는 방 2개, 거실이 있는 이런 빈집들만 조금 더 제한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여기에서 살면서 조금 더 주거권도 좀 늘어지고 근데 조금 빈집이라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청약이라든지 이런 모델을 통해서 훨씬 더 좀 자기의 미래를 좀 꿈꿀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잘 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이제 빈집으로 언론 보도도 타고 막 그러니까 사실 이때 막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다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조금 저희도 막 너무 막 노출이 되고 막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 저희한테 막 이게 연락이 오는 조직 중에서 빈집 중에 반지하 빈집들이 꽤 많았습니다. 반지하 빈집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곳들은 다 2층, 3층 전부 다 이런 곳입니다. 뭐 5층 빌라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져 있는 그런 빌라들을 갖다가 저희가 수리해서 그 공간에 청년들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이 제일 많이 연락이 오는 거는 인천의 반지하들이었습니다. 그 반지하들이 이게 막 누수 뭐 물이 차가지고 안 되는 반지하인데 이거 쓸 수 있나요? 고쳐서 3년간 하시고 저희한테 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저희한테는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반지하에 30, 50 아끼더라도는 형 나는 가기 싫어. 오빠 나는 거기서 못 살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실 반지하에 대해서는 조금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금 다른 모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찾은 모델이 있는데 그 이것도 영상으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자기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잘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그 잠깐만 영상, 쉬었다가 제가 그 예, 이 영상 좀 확인한 다음에 바로 지금 현재 예, 45분 정도 지났으니까요. 예. 잠깐 쉬었다가 또 영상도 볼 수 있으면 보고 또 예. 이어서 해서 그다음에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45분이면 10분 후인 55분에 시작할게요. 예. 네, 단초에 네. 뵙겠습니다. 반지하가 인천에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 주택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빈집들이 이게 발생했을 때 조금 주거가 아닌 다른 모델로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나왔던 모델입니다. 귀신의 집 저리 가라! 도심 속 섬 아닌 섬으로 전락해버린 동네. 이곳에 요즘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동지대가 아닌 재탄생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빈집을 이용하는 자체는 완전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숨만 나오게 만들던 공간이 황금알을 낳는 공간으로 180도 변신. 그 특별한 현장으로 출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동네. 여기저기 왠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데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낡은 빈집들. 어휴, 금방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음산한 기운이 가득하다. 벌써 수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쓰레기가 엄청 쌓여요. 이상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빈집인 걸 알고 이렇게 자꾸 쓰레기들을 이렇게 버리고. 원래 인천의 도심이었던 미추홀구. 하지만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심이 급부상하자 순식간에 구도심으로 전락해버렸고 재개발까지 무산돼 버리자 집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한때 1000가구 이상 모여 살았던 동네는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곳에 누군가 나타났다. 아니, 근데 어디 간 거지? 그 순간
다시 모습을 드러낸 여자. 한 낡은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골목으로 들어서는 택시 한 대. 차를 세우고 내린 택시기사 역시 급하게 어딘가를 향한다. 이의 발걸음이 다다른 곳은 아까 그 여자가 들어간 낡은 차.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그리고 이 집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거 아무래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누구이십니까? 아니 여기 사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럼 여기는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여기 직장이에요. 좀 출근했어요. 네? 이곳이 직장이라 출근했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저희 여기서 재배하고 있거든요. 재배를 네.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렇게 수상한 비밀을 간직한 공간의 문이 드디어 열리게 됐는데 여기가 제가 버섯 재배하는 곳입니다. 아하, 이곳의 정체는 바로 비밀의 화원, 아니 비밀의 버섯 농장. 이곳이 직장이라는 두 사람 출근하자마자 서둘러 작업에 돌입하는데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버섯은 맛과 향이 일품이라는 송이향 표고버섯. 찢어지는 거 보이시죠? 결이. 송이가 이렇게 결이 찢어지잖아요. 이거 한번 드셔요. 그래요? 마다할 PD가 아니죠. 바로 먹을게요. 네네. 생걸로 드셔요. 맛있어요. 그래 맛이 어떤가요? 송이향이 나죠? 정말 훌륭했겠네. 네. 2달 전부터 이곳에서 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김혜경 씨. 초보 농부치고는 수입도 꽤 괜찮은 편이라고. 풀마켓도 나가보고 3일 동안 70만 원 정도 저는 벌었거든요. 많이 버신 분들은 저희 교육생 중에 180 정도 버신 분도 있고 120도 있고 그 정도가 많이 평균인 것 같더라고요. 와, 그 정도 수입이면 웬만한 사람들 한 달 월급 수준인데 이거 버섯이 아니라 도다지네요, 도다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장학수 씨 역시 2달 전부터 이곳에서 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데 교회지에서만 60년 이상 살다가 이 농부의 길을 가고 있는 길인데 생소하고 그리고 자부심도 좀 느끼고 평소 귀농을 꿈꿔왔던 장학수 씨. 시골로 내려가진 못했지만 이곳에서 그 꿈을 조금이나마 실현해보고 있는 중이다. 버섯 농장도 환골탈태한 빈집. 회원나 다름없었던 집이 이렇게 쏠쏠한 수익을 안겨주는 공간으로 변신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늘어나는 빈집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인천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집은 철거도 하고 주차장이나 소공원, 마을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빈집이라고 하는 곳이 생활하거나 또 이제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이제 불편함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 찾던 과정에서 도시농업을 통해 갖고 작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창출해보고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방안들을 찾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빈집을 활용한 도시 농장. 미추홀구 도심재생협동조합과 손을 잡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귀농을 꿈꾸는 중장년층 등 다양한 사람들을 농장주로 선정한 후 3개월간 철저한 교육까지 실시했다. 이곳의 월 임대료는 단돈 6,000원. 게다가 전기나 물도 농업용으로 적용되어 매우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큰 부담 없이 버섯을 재배할 수 있다. 약간 음침한 반지하라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여기서 버섯을 키우면서 이게 되게 새로운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이게 도시 재생 사업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활동이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빈집 중에서 반지하 빈집들이 특히나 인천에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빈집을 좀 활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뭐 개발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단독주택 빈집을 좀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고요. 근데 뭐 전라도나 이런 데는 단독주택 빈집은 있지만 아예 폐가로 해서 쓸 수 없는, 뭐 철거를 해야만 하는, 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집들은 이제 철거 정책으로 가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그 미추홀의 특히 예시로 사례로는 그 LH 매입형 빌라라고 LH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빌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하 부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뭐 예전에 지어졌던 빌라다 보니 다 폐쇄형 빌라라고 해서 다 막아놔져 있거든요. 그래서 20여 개를 갖다가 저희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운영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고, 저희는 이제 이 공간들을 갖다가 스마트팜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구조는 그 빌라에 스마트팜 현장으로 전부 다 바꾸고요. 그 저희가 이제 집수리를 막 이게 막 이제 물이 오를 때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다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집수리는 이제 빈집으로서 이제 됐고, 근데 이제 우리 능력으로 뭔가 살기는 싫은데 일자리 부가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 공간을 전부 다 스마트팜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착각한 거나 뭐 좀 뭐 많았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섯 키우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버섯을 키워서, 그리고 저희는 그냥 그 단순 뭐 홈플러스나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고 아파트 장터랑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인하대 바로 옆에 있는 SK뷰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SK뷰 아파트에 아파트 장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파트에서도 그 장터가 있는 아파트, 입찰을 내는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에서 장터를 내지 않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파트에서 장터를 안 하면 좀 장터가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거기랑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경험해 보시겠냐라고 했고, 그렇게 이제 아파트 장터에 들어가다 보니 직접적으로 중간 유통 마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제 돈을 엄청 이제 좀 벌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뭐 크게 벌지는 않았지만 버섯 농사치고는 조금 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더 그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매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이 농사를 농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농민은 농업법에 보면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 농지를 얼마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농사 일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좀 이렇게 되다 보니 농림부에서 나오는 예산이나 농림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 안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뭐 로컬 푸드를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로컬 푸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고, 농산물이었지만 농산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가세 감면의 대상이냐 아니냐, 농업인이 아닌데 너는 왜 감면 받아야 되느냐,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법적 제도 안에 이게 저희가 놓친 부분이었고, 그것이 조금 뼈 아프게 막 이렇게 어 너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크게 이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모두 이 과정에 주체 주간에 사실은 LH가 이제 저희한테 한번 제안을 했지만, LH는 이제 이 임대주택을 너희가 단독으로 받는 거는 싫다. 대신 미추홀구청에서 조금 그 중간 관리를 한다면, 원래 중앙부처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서 이게 가면 이제 기초지자체 보고 이걸 그 감시 감독하게끔 이렇게 많이 정책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추홀구청에서 흔쾌히 해줬지만, 사실 이제 미추홀구청이 있었고 이 또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야 됐다 보니
전 또 인천시랑 고용노동부 매칭 사업을 제가 또 이걸 유치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 누가 먼저 이 사업에 주도권이 있느냐가 정말 저한테는 조금 제가 잘 못했던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서 뭐 이제 어느 지자체, 뭐 미추홀구청이 만약에 보도자료를 먼저 내면 LH나 인천시나 고용노동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누구 사업이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버섯을 키우는 것보다 사실 이게 판매를 이어지는 것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숙함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좀 더 달고 달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편이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이해가 잘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연히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버섯 농장으로 진행됐고 지금은 이제 버섯 농장을 거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하고 있지는 않은 이유는 사실 버섯 농사에 대해서는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졌고 이 버섯 농사를 했었을 때 뭐 중국, 프랑스, 일본 뭐 중동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사례를 발표해달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관계를 맺다 보니 생각보다 스마트팜에 대한 니즈 시장이 있었고 지금 이제 뭐 약간 뭐 한국에서도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나온 스마트팜과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이 지금 약간 부딪히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제도적으로만 조금 문제가 있다면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이 있길래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농지를 다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농업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농업법인을 세팅한 다음에 관리를 하든지 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제도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경험을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지금 이제 농지를 구매해서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아직 아주 미약하게 뭐 하고는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제일 첫 번째 진행했었던 거고요. 그때 그 고독사가 됐던 집이고 이거는 이제 남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랑 저희랑 같이 해서 이 공간을 땄었습니다. 네. 그리고 빈집들 이거 빈집 이 모델에 저희가 제일 많이 말했던 건데요. 사실 빈집 소유주가 이제 빈집은행한테 빈집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빈집 소유주가 저희를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주민센터에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 그때만 해도 조금 초창기만 해도 위추홀구청에서 이제 그 각종 상들을 다 휩쓸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알아서 저희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됐었고 이 사례들을 갖다가 자신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빈집 소유주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 즉 기초지자체에서 조금 도와줬던 것들이 이제 빈집 소유주랑 저희랑 만났던 계기가 됐고 그 통해서 이제 교육생들을 모집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학생 출신의 이제 뭐 창업자였기 때문에 학교에 친구들이 꽤 있었고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뭐 좀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주거를 좀 해결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세입자와 교육생은 동일하거든요. 이 교육생하고 세입자는 동일한데 이제 이 같이 이제 집수리를 하고 이제 기업이나 기업 후원이나 뭐 공모 사업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썼을 때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저희는 뭐 인건비 달라고 안 하니까 생각보다 이제 자재비나 뭐 학습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그 한국 사회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제가 뭔가 뭐 뭐라 해야 될까 나쁘게 쓰는 것만 아니고 그리고 제 인건비로 안 가져가고 그 의도가 좀 견적서에 그렇게 보이지만 않으면 매우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 스폰도 받고 그리고 빌라 시공 현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남는 건설 자재 다 쓸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도 이제 딱 빌라를 하나 지으면 그 규격에 맞춰서 재료가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잉여 자재들이 많거든요. 근데 잉여 자재를 꼭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대충 쌓아놓고 이거 누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팔았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공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추홀구에 빌라 하시는 시공 회사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가면 야 이거 가져갈래?
내가 안 써. 우리 창고도 없어. 그냥 네가 써. 그냥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리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받았고 그걸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은 아까 빈집은행의 주민센터 공간을 빈집은행으로 바꿨는데 그 공간에 많이 적재하면서 저희의 건설 자재는 높아지고 건설 시공은 높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베이스를 통해서 저희 멤버 한 5명 정도는 건설 자격증을 다 땄고 지금은 이제 그 사실 사이버 대학이긴 하지만 그 건축 도시학과를 전부 다 다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하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아직 능력이 좀 잘 안 됐었어 가지고 사이버 대학을 나와서 이제 건설 기술인으로서 이제 다 조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최고하남미소가 이제 실내 건축 면허를 현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종합 건설을 갈 거고, 종합 건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주거 모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조금 더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버섯은 지금 네 아까 보셨던 영상 보셨던 거거든요. 송화 버섯이고 이 버섯 배지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고 취약계층을 통해서 많이 진행됐는데 이 버섯이 결국에는 안 좋게 됐지만 이게 이제 뭐 제도적으로 조금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오류난 것도 있지만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 이 버섯 배지를 보고 제 친구가 제일 감명 깊게 이거 벤치마킹을 해서 제일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왜 벌었냐면 배지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배지만 그냥 보내주는 배송 서비스를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번 키워보는 키트로 엄청 팔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취약계층분들한테 알려드렸지만 이게 조금 당연히 저희가 교육을 그걸 잘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거를 잘 교육시키는 일과 비즈니스를 잘 성공시키는 일들은 조금 더 좀 차이가 있는구나라고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부분은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지역관리 협동조합들이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항상들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용역 발주를 종종 해주시는데 그 용역 발주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자격증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자격증을 따고 사실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앵커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그거 운영할 주체로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로드맵을 짜시지 않는 분들이 많고 또 약간 좀 다양한 변화들이 계속 뭐 제도적으로 변화도 많고 뭐 변화가 많다 보니 그런 것들에 뭐 자생 가능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의 사례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년 뒤에 뭐 실내 건축업이든 뭐 청소업이든 정확하게 자기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되니 이런 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 버섯이고요. 이 버섯이 정말 네, 그때는 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막 그 빈집으로는 집으로서 이제 돈을 쓸 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수리해서 저희가 이제 하면 이렇게 계속 한 3년 동안 계속 적립이 되는 거니까 월세가 적립되니까 그 주변에 이제 저희가 빈집으로 고독사 되거나 이런 집들은 무조건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매입을 해서 한 뭐 10채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 조금 힘들었던 거는 이 열체를 해서 저희는 이제 좀 더 좋은 재생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인데 이제 그 김현미 장관님 때이시거든요. 이제 법인인데 다주택자로 돼서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뭐 주택 소유를 너무 많이 한 법인들한테 중과세를 때리니까 이제 저희가 더 진행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래서 빈집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매입이나 아니면 지역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어떤 사회적 미션이 있거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그걸 만들어주면 그런 조직들이 매입을 하면 되는 건데 무작정 다 때려버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민원을 정말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때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되는 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그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제 부동산을 매입했고 좀 매입한 주택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요렇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버섯이나 이제 집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버섯은 조금 더 많이 좀 잘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 빈집을 리모델링하면 여기 이제 세입자를 어떻게 넣거나 아니면 어떤 콘텐츠로 넣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이커스페이스의 이제 창업 보육이나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고 있는 개인 투자 조합이나 뭐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지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건설을 하거나 시행을 하거나 조금 도시에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는 것만 하면 저는 좀 매우 미래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이 특히나 뭐 이렇게 이제 운영 주체가 많이 없는 그 조금 더 블루오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제 뭐 그걸 이렇게 확신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생 앵커 시설들마다 많이 비어 있다. 너는 관심 없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한테도 요청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빈집은행 중에서 저희가 열심히 잘한 것도 있지만 저희 빈집은행의 행정이 엄청 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빈집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 모델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썼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건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담당자가 오셨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고 이제 담당자가 다르게 오셔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설계 용역 발주하기 전에 운영사를 먼저 정했습니다. 즉, 그 보통 앵커 시설을 하게 되면 이제 지역관리 협동조합이 아직 많이 물이 올라오지 않은, 이렇게 실력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설계 발주가 되면 그냥 주민들 공청회나 몇 번 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시공을 해버리면, 설계 도면이 나오면 그 설계 도면을 볼 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지역 주민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하고 시공을 해서 딱 지어놨는데 막상 주민들은 이것이 이게 뭐야? 내가 원한 거 아닌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례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 설계 용역을 발주는 했지만, 저희가 받지는 않았지만 용역했지만 저희가 운영 주체였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담당 주무관님이 좀 배려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 건축사님한테 저희가 이제 뭐 스케치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가상의 도면들을 거의 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사님은 이제 수의계약으로 매우 열악하게 일을 하셨지만 저희 자체가 쓰고 싶은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뭐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더 저희들의 강점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추후에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의 역할과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가의 영역을 어떻게 자주 잘 만나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심 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